선생님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계약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46쪽입니다. 계약법은 크게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계약 총론 그리고 강론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글자가 안 보이네. 계약 총론 그리고 계약 강론 이렇게 두 개로 전개가 됩니다. 총론은 말 그대로 총괄 규정, 강론은 세 개의 계약을 보게 되는데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 세 가지 계약만 우리 중개사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15개 계약이 있는데 그 중에 3개만 출제가 되고 총론에서 몇 가지 중요한 법이론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 계약 총론을 살짝 펼쳐드리겠습니다. 내가 누군가하고 계약을 맺었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구속을 받겠다는 거죠. 계약을 했다는 거를 뭐를 받겠다고요? 구속을 받겠다. 구속력이 생겨요. 제가 걸그룹을 잘 모르지만 기사를 좀 봤는데 뉴진스라는 그룹이 있어요. 걸그룹? 예, 솔직히 저 잘 몰라요. 근데 강의 때문에 잠깐 봤어요. 뉴진스하고 지금 소송 중인 게 하이브죠. 둘이 소송 중입니다. 이쪽은 하이브, 그죠? 문제가 되는 거는 계약은 체결을 했어요. 전속 계약을 했어요. 전속 계약을. 저도 해커스에 전속이 되어서 다른 회사는 출강을 전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럼 만약에 제가 여기를 빠져나가서 다른 데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약을 파기를 해야죠. 파기하고 가야 돼요. 그죠? 그럼 뉴진스도 똑같은 입장이죠. 전속 계약 돼 있죠? 예, 뭐 연수가 6년인가 7년이래요. 6년인가 7년 되어 있대요. 지금 연 매출이 1년 매출액이 약 100억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전속 계약을 어기면 위반하면 위약금을 몇 년치를 전속 계약 6년 했으니까 6년치를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럼 얼마를? 죄송합니다. 이게 1년이 아니라 한 달인가 봐요. 1,000억이요? 1,000억 훨씬 더 되던데. 제 기사를 본 건 6,000억이던데. 예, 위약금이 이 정도 되더라고요. 예, 이걸 물어주고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예, 그럼 계약을 했다. 이쪽하고 하이브하고 계약을 했다면 요 연도하고 요 금액은 정확치 않으니까 저거는 양해를 구하고요. 계약을 했다면 이 뉴진스는 누구의 구속을 받는다는 거죠? 하이브의 구속을 받겠다는 선언이죠. 그게 계약입니다. 사인한 거예요. 그죠? 계약서에 있어요. 그것도 전속 계약으로. 그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뉴진스가 여기를 벗어나서 어디로? 다른 데로 가고 싶은 거죠? 다른 데로 가고 싶은 거야. 독립적인 활동을 하고 싶은 거야. 독립적인 자체 활동을 하려면 이 구속력에서 뭐 해야 돼요? 벗어나야 되죠? 그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약을 뭐 해야죠? 파기를 해야죠. 파기를. 계약을 뭐를 해야 됩니다? 파기를 해서 계약을 뭐를 해야 돼요? 해제를 해야 됩니다. 해제를. 해제를 해야만 구속력으로부터 뭐가 돼요? 해방이 돼요. 해방. 이를 해방요라고 그래. 해방요. 계약을 하면 뭐가 생기고요? 구속력이 생겨. 그죠? 예, 꼼짝 못해요. 여기서 요구하는 대로. 그죠? 자유로운 활동 없어요. 해제가 되려면 해제가 되어야 뭐가 돼? 해방이 되죠? 근데 지금 이쪽은 일방적으로 뭐 하면 파기하면 해제가 되는 건가요? 지금 문제는 이거죠.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뭐 하고 싶어요? 파기하려고 그래. 파기. 계약을 뭐 해서 해지를 해서 파기하고 벗어나고 싶은 거죠. 독립적 활동을 위해서. 그럼 파기하려면 계약을 뭐 하려면 파기해서 해방이 되려면 사유가 되냐 이거죠. 사유가. 파기 사유가 되냐 이거죠. 그것이 어디에? 계약서에 담겼냐 이거죠. 어디에 담겼냐고? 계약서에 정확하게 담겨 있으면 해지가 돼요. 해지하고 나가면 돼요. 근데 이 계약서에 무슨 사유가? 해제 사유가 무슨 사유가? 애매한 거죠 지금. 회사 쪽에서 이쪽의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잘하지 않고 있다는 거지.
그걸 명분으로 삼아서 이쪽은 뭐 하고 싶은 거죠? 파기를 하고 독립활동을 하고 싶은 거지. 분쟁은 이거예요. 그럼 결국 무슨 싸움이죠? 해제 사유가 되냐 안 되냐 이거지. 근데 이 뉴진스가 머리를 좀 썼어요. 바로 해제하고 나가면 위약금이 얼마래요? 어쨌든 제가 엄청 제가 상상 못하는 금액이었거든요. 저걸 물어야 돼 위약금을. 그리고 위약벌이라고 또 있어요. 그 상상 못하는 금액을 물어야 되는데 저 뉴진스가 머리를 썼어요. 어떻게 했어요? 잘 보세요. 전속계약이 돼 있죠. 그냥 깨고 나가버리면 뭐야? 위약금 내야죠. 그러니까 바로 깨고 안 나가고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썼어요. 전속계약 효력 정지. 전속계약 무슨 정지? 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을 넣었어요. 본안소송을 아직 안 넣었어. 일단 뭐 해달라고? 효력을 어떻게 해달라고? 멈춰달라고. 전속계약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넣었어. 가처분 소송을. 왜? 바로 해제하고 나가면 이걸 물어야 되니까 돈을. 머리를 쓴 거죠. 효력이 정지됐는지 안 됐는지 이거 심사해달라 법원에. 오케이. 지금 아직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 그때 해제나 해지는 내 맘대로 해제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맘대로 해제하면 계약이 어떻게 돼요? 구속력이 없어지죠? 내 멋대로 해제하는 게 되냐고. 안 되지. 심지어 이혼도 내 멋대로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죠? 합의가 되든가 뭐가 있어야 돼요? 재판상 이혼은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요구하는 이혼 사유가 돼야죠. 그래야 이혼이 되죠. 파기도 내 멋대로 파기할 수가 없어요. 왜? 구속을 받아야 돼요. 계약서에 넣어야죠. 이거 넣어야죠. 그죠? 해제 사유를. 근데 법이 요구하는, 우리 민법이 요구하는 해제 사유는 뭐냐면 채무불이행입니다. 해제 사유는 무슨 사유? 채무불이행이 되었을 때, 채무를 뭐한 때? 불이행했을 때 해제 사유가 됩니다. 자, 그 부분을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을 했다. 내가 누군가하고 계약을 했다라는 거는 서로 간에 뭐가 생긴다는 거죠? 구속력이 생겨서 서로 지켜줘야 됩니다. 그죠? 예. A, B 간에 빌라 매매 계약이 되었다면, 매매 계약이 되었다면 이 주인은 빌라 소유권을 넘겨줘야 되고 이쪽은 돈을 줘야 돼요. 그죠? 서로 구속을 받게 됩니다. 또 교환 계약도 마찬가지, 임대차 계약도 마찬가지. 이런 형태 계약은 서로 간에 구속력이 생기고, 또한 그 구속력이 당사자끼리만 있는 거를 우리는 채권 계약이라고 그래요. 누구끼리만 있으면? 제3자한테는 효력이 없단 말이죠. 제3자한테는 효력이 없죠. 무슨 계약에는? 채권 계약.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계약은 무슨 계약? 채권 계약입니다. 채권 계약은 계약자끼리만 효력이 있는 거죠. 누구한테는 효력이 없고요. 3자한테는 전혀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 공부했던 무슨 계약은? 물권 계약은 전세권 설정은 물권 계약이죠. 지상권 설정도 물권 계약. 그죠? 지역권 설정도 물권 계약. 이것들은 누구한테도? 제3자에게 효력이 당연히 있어요. 해서 계약은 크게 두 종류로 갈라지는 거죠. 누구끼리만? 자기네끼리만 효력이 있는 거는 무슨 계약? 채권 계약. 그죠? 대표적으로 임대차나 매매나 임대차가 그래요. 매매나 임대차가. 근데 전세권 설정, 그죠? 전세권 설정,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그 다음 지상권 설정은 다 무슨 계약? 이건 등기가 되어 있죠? 그게 누구한테도 효력이 있어요? 제3자한테 효력이 있어요. 완전 달라 그래서. 근데 지금 보고자 하는 거는 무슨 계약? 채권 계약입니다. 먼저 종류 봅니다. 종류. 두 번째 계약 성립 보게 돼요. 계약 성립. 계약은 어떤 형태로 성립이 되는지 성립 문제. 그 다음 세 번째는 계약의 효력에서 계약이 되면 어떤 효력이 생기는지 여기를 보게 되고요. 마지막에 계약 파기죠. 계약 파기. 계약을 파기하면 해방이 된다고 그랬어. 그죠?
계약이 파기되면 구속력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죠? 해방요가 생깁니다. 해방요. 구속력에서 벗어나게 돼요. 이를 해제 또는 해지라고 그래. 해제나 해지. 해제 또는 뭐라고 그러죠? 해지. 또는 합의 해지도 있어. 합의 해지. 제일 깔끔한 건 합의로 끝내는 거죠. 왜? 소송 안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계약의 종류 문제, 두 번째 주제는 계약 성립 문제, 세 번째 주제가 계약의 효력 문제, 마지막이 계약 파기. 계약 총론은 4개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4개 주제로. 시험 문제가 각각 하나씩 해서 4문제 내지 5문제가 출제돼요. 여기 5개 정도. 효력에서 2문제가 나오거든요. 2개 내지 3개. 자, 먼저 계약 종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종류.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 행위를 계약이라고 해요. 여기서 청약은 먼저 제안한 거죠. 먼저 제안한 거를 뭐라고 그래요? 청약. 나중에 승낙해 준 거. 두 가지가 뭐가 돼서 합치돼서 성립하는 법률 행위를 계약이라고 한다. 여기서 채권 발생이죠. 채권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무슨 계약? 채권 계약이고, 이거는 특징이 누구한테만 유력 있다? 당사자끼리. 누구끼리만? 당사자 간에만 구속력이 생긴다. 구속력이. 누구한테는 구속력이 없어요? 3자에게. 3자에게 구속력이 없죠? 3자에게는 뭐가 없다? 이를 무슨 계약? 채권 계약이라고 한다. 매매나 임대차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 계약은 내 맘대로 하는 거죠. 내 맘대로 하는 걸 계약 자유라고 그래요. 그죠? 계약을 하면 준수해야 됩니다. 왜요? 구속력이 생겨서. 뭐가 생겨서? 구속력이 생겨서 준수해야 된다는 거죠. 구속력 때문에. 신의를 다해서. 뭐를 다해서? 신의를 다해서 지켜야 되죠. 구속력이 생깁니다. 함부로 계약은 파기할 수 없어요. 이를 줄여서 신의칙이라고 그래요.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줄여서 뭐라고 그럽니다? 신의칙이라고 그래요. 신의칙. 신뢰에 반해야 돼요. 반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해야 되는 거죠. 그죠? 신뢰를 저버리지 마세요라는 게 신의칙이죠. 여기서 파생되는 원칙이 금반원의 원칙입니다. 금반원의 원칙은 무슨 뜻? 써보세요. 말 바꾸지 마. 뭐 하지 마? 말 바꾸지 마라고. 이를 무슨 원칙? 금, 반, 언. 말을 반대로 뒤집지 말라는 뜻. 그 말은 신의를 지키라는 거하고 일맥상통하죠. 따라서 금반원의 원칙도 뭐예요? 신의칙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를 모순행위 금지 원칙이라고 그러는데, 모순된 행위 하지 마세요 이런 뜻. 아빠가 신년 되면 담배 끊는다고 그래요. 그죠? 금연한다고 그래요. 금연한다고 약속을 하죠? 그리고 한 달 뒤 어떻게 해? 담배 피죠? 베란다 나가서. 그죠? 그때 애가 뭐라고 그래? 애가 아빠 금반원 원칙 좀 지켜봐. 금반원 원칙. 뭐 하지 말라고? 말 바꾸지 마세요. 이 원칙을 금반원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사정 변경의 원칙은 여기 보세요. 중대한 뭐가 생기면, 사정의 변동이 생기면 변경할 수 있다는 거야. 변경할 수 있다. 여기다 쓰세요. 무조건 변경이에요? 중대한 사정 변경이에요? 그러면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계약을 수정할 수 있다는 거죠. 계약을 뭐 할 수 있다는 뜻? 수정할 수 있다는 원리를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아주 제한적으로 이걸 인정합니다. 왜요? 계약은 구속을 받아야 되는데 수정한다는 거죠. 이걸 넓게 인정할 수 없어. 아주 제한적으로. 그래서 자, 계약의 종류부터 보도록 하실 텐데요. 3가지 계약을 봅니다.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 3개의 계약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매매 계약 볼까요? 563조. 같이 리딩해 보겠습니다. 시작. 매매는
이게 매매의 563조 정의예요. 법적 정의. 네. 일방에서 뭐를 줘요? 일방이 재산권을. 재산권을 줍니다. 그죠? 누가요? 매도인이. 매도인이 재산권을 주게 되고 상대방은 대가로 뭐를 주고요? 돈을 주기로 하는 게 매매다. 그죠? 그럼 매매는 언제 성립하나요? 적어볼까요? 빌라를 10억에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매매 계약은 언제 성립하는 걸까요? 여기 있어요. 그죠? 돈 주고 집 주는 게 매매 아니에요. 그럼 문제 하나도 못 풀어, 민법을. 보세요.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뭐하고 이전할 거를 뭐하고 약정할 때 되는 거예요. 약정이 뭐야? 약속할 때. 상대방은 뭐를 주기로? 돈을 지급하기로 뭐 할 때? 약정할 때 되는 거. 따라서 매매 계약은 언제 돼요? 약정하는 때 돼. 약정. 빌라 주고 돈 주기로 뭐 할 때? 약정할 때 되는 거죠. 이를 합의했대. 합의했다고 그래. 합의할 때. 등기를 넘길 때 매매되는 게 아니에요. 매매는 언제 되는 거죠? 약정할 때. 이를 낙성계약이라고 그래요. 약정할 때 되는 거를 무슨 계약? 낙성계약이다. 낙성계약. 계약이라는 거는 약정. 승낙을 하면 그 순간 계약이 효력이 생긴다는 뜻. 교환은요. 당사자 쌍방이 금전이에요? 금전 이외예요? 금전 이외 재산권을 상호 뭐하기로? 이전할 거를 약정하는 거죠. 이를 무슨 계약? 교환계약이다. 빌라하고 토지를 맞바꾸는 계약을 교환계약. 임대차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이죠. 목적물을 사용하게 할 거를 약정하고 상대방은 임차인이죠. 대해서 임차인은 뭐를 주기로? 월세죠. 월세 지급을 뭐 할 때? 약정할 때 되는 게 임대차죠. 사용대차는 사용료 받고요. 사용료 없이요. 사용료 없이. 그죠? 사용료 받고요. 없이요. 무상으로. 그죠? 무상으로 빌려주는 계약을 사용대차라고 그래요. 자, 네 가지 계약을 보셨는데, 자, 그 중에 첫 번째 쌍무계약, 편무계약 보겠습니다. 쌍무계약, 여기 바이레터럴 컨트랙이라고 되어 있어요. 쌍방의 채무가 서로 맞물려 있다는 거죠. 맞물려 있다. A가 빌라를 주고 B는 돈 10억을 주고, A가 뭐를 주면, 빌라를 주면 B도 뭐를 줘야 돼? 10억을 줘야 되죠. 쌍방 채무가 서로 맞물려 존재하는 형태의 계약을 무슨 계약? 쌍무계약이다. 매매가 거기에 들어가요. 매매. 그죠? 교환도 들어가. 교환. 빌라 줘. 내가 땅 줄게. 임대차도 들어가. 임대차. 세 가지는 무슨 계약? 쌍무계약이다. 대신에 증여는요. 증여는 빌라를 대가받고 줘요? 그냥 넘겨요? 그러면 이거는 편무계약이라고 한다. 그죠? 증여나 사용대차. 증여나 무슨 대차는 이쪽에서 돈을 줘 안 줘? 안 주죠? 안 주니까 편무계약이다. 여기 있습니다. 증여계약, 사용대차 계약은 무슨 계약입니다? 모두 편무계약입니다. 쌍무계약은 이쪽에서도 주고 이쪽에서도 줘요. 그죠? 서로 주는 게 쌍무계약이죠? 편무는 한쪽은 주는데 한쪽은 줘 안 줘? 안 주는 거죠. 무슨 계약? 편무계약이다. 유상계약은요. 서로 뭐를 해요? 대가 출연을 하는 거죠. 서로 대가적 출연을 하면 무슨 계약? 유상계약. 그죠? 매매든 임대차든 대가를 줘 안 줘? 둘 다. 주니까 무슨 계약? 유상계약이죠. 무상은 대가 제공이 있어요? 없어요? 제공이 없는 거죠. 반대급부. 그죠? 반대급부 제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무슨 계약? 무상계약. 증여나 사용대차가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요물계약이죠. 낙성계약은 당사자끼리 뭐만 하면 계약이 되죠? 합의만 하면 되죠? 합의만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을 무슨 계약? 낙성계약이라고 그래요. 아까 법조문에는 합의라고 안 돼 있고 뭐라고 돼 있어요? 약정이라고 돼 있어요. 약정. 매매는 일방이 재산권을 이전할 거를 약정하고, 그죠? 일방이 뭐를 이전해요? 재산권 이전을 약정하죠? 상대방은 대가로 뭐를 주기로?
돈을요. 돈을 지급할 걸 약정하는 거죠. 서로 뭐 할 때 성립합니다. 약정할 때. 이를 매매라고 그런다. 매매. 약정만 하면 계약이 되는 것을 무슨 계약? 낙성이 무슨 뜻이에요? 승낙을 하면 계약이 이루어져요. 성자가 이룰 성자죠. 뭐 하면 이루어져요? 승낙을 하면. 얘가 청약을 했잖아. 그죠? 청약을 했고 B가 뭐 하면? 좋아. 10억에 살게. 뭘 하면? 승낙을 하면 약정이 된 거죠. 그 순간 계약이 이루어지죠. 이를 무슨 계약? 낙성 계약. 매매도 낙성, 교환도 낙성, 임대차도 낙성입니다. 됐죠? 예. 근데 우리 현실에서는 약정만 해요. 계약서를 써요. 그죠? 아까 뉴진스도 하이브하고 계약서에 이게 길게 써 있어. 엄청 길게. 왜 쓰는 거예요? 증거 자료를. 무슨 자료를? 증빙 자료를 남겨두려고 계약서를 쓰는 거야. 원래 계약은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돼, 안 해도? 안 해도. 뭐만 하면? 구두로 합의해도 계약이 된 거죠? 되는 거예요. 구두로 합의해도. 증빙 자료만 있으면. 그죠? 그를 무슨 계약이라고 그럽니다? 낙성계약. 우리민법은 그래도 우리민법은 낙성계약이 원칙이에요. 쓰세요. 낙성계약이보다 우리민법의 대원칙이다. 부동산에서 자꾸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 거는 증빙자료, 증거자료를 남기는 거지 계약은 합의만 하면 돼. 합의만 하면. 근데 요물계약 이게 특이한 거지 이놈이. 합의만으로 이루어지면 낙성계약이죠. 합의 외에 뭐가 있어야 돼? 현실적인 급부이행. 급부이행이 되어야 성립하는 계약을 무슨 계약? 요물계약이라고 그래. 달라요. 2번 볼까요? 구체적으로 계약금 볼까요?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뭐하면? 약정을 해도 성립하지 않아요. 계약금은. 그럼 계약금 계약은 언제예요? 계약금은 전부 뭐 할 때? 지급할 때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는 요물계약이에요. 요물계약은 뭐를 해야 됩니다? 급부를 뭐 할 때? 이행해줘야 끝나는 게 요물계약이야. 낙성계약은 언제 되는 거예요? 합의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요물계약은 합의로 되어 급부를 이행해야 돼요. 바로 계약금은 어떻게 돼요? 전부를 지급해야 계약금 계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대표적인 무슨 계약입니다? 요물계약입니다. 불효식은 방식이 필요한 거예요? 불필요한 거예요? 불필요한 거. 그죠? 우리민법은 불효식이 원칙이다. 방식이 필요하지 않아요. 요식은 방식이 필요한 거죠? 예, 이건 분쟁을 대비해서 미리 이렇게 법이 정해놓은 거죠. 유언이 그래, 유언이. 법이 정해놓은 방식을 따라야 됩니다. 그죠? 안 따르면 효력이 없어요. 그죠? 증인이 없든가 공증을 안 받으면 유언은 효력이 없다라는 거죠. 이를 요식행위. 그죠? 근데 우리민법은 요식이 원칙이에요? 불효식이에요? 불효식이. 자, 계약은 한쪽에서 먼저 제안을 합니다. 제안하는 거를 청약이라고 그러고요. 반대편이 뭐 하면? 오케이 하면. 수락을 한 거죠? 그럼 서로 간에 뭐가 돼요? 합치가 되죠? 약정한 때 이걸 약정한 때. 약정한 때 계약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계약은 언제 맺어져요? 합치한 때. 그럼 이것이 한 문제 볼까요? 갑이 960만 원이라고 청약을 했어요. 얼마라고 청약을? 그죠? 근데 을이 저거를 뭐라고 생각했어요? 얘가 보낼 때 뭐라고 보냈어요? 690만 원에 산다라고 그랬어. 산다. 쟤는 얼마에 청약을 했는데요? 960에. 근데 을은 얼마에? 690에 산다고 그랬죠? 계약 성립이에요? 불성립이에요? 불성립이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불합치라고 그래요. 합치의 반대말은 불합치. 그럼 계약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왜? 이쪽 금액하고 이쪽 금액이 다르니까. 불합치죠. 불합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합치의 반대말은 불합치. 그럼 계약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아예 안 된 거죠? 오케이. 두 금액이 맞아 떨어져야지 계약이 성립합니다. 합치가 돼요. 그죠?
여기 하나에 531조를 볼까? 531조.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라고 적어 있어요. 531조. 그죠? 격지자 할 때 격지자는 무슨 뜻? 멀리 떨어진 거죠.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를 격지자 관계 그래요. 제주도에 있는 분하고 저하고 계약을 할 때 격지자죠. 그 계약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승낙의 통지를 뭐한 때? 발송한 때 성립해요. 제주도에 있는 친구가 저한테 보냈어요. 뭐라고요? 12월 31일까지 답변을 달라. 이게 승낙 기간입니다. 승낙 마지노선이 언제? 12월 31일까지. 저 제주도에 있는 땅을 사라고. 땅을 사. 15억에 사라고 청약을 했어요. 답변 언제까지 주세요? 연말까지. 그죠? 제가 고민 끝에 어떻게 했어요? 보냈어요. 12월 5일날 발송을 했습니다. 발송. 우편물 발송했죠? 그리고 도달했어요. 언제 도달했어요? 12월 8일날 도착했어요. 8일날 도착. 기간 오버하여 기간 안에 들어갔어요. 기간 안에 도착했죠? 대입해 볼게요. 격지자 간의 계약은요. 승낙의 통지를 무슨 통지를? 뭐한 날? 발송한 때 성립한대요. 발송한 때. 도착이 며칠 날 돼도. 그죠? 그럼 도착한 날 돼요? 발송한 날? 5일날 된다는 거 이날. 격지자 간의 계약은 언제 이루어져요?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날이요? 발송한 날? 발송주의라고 그래요. 발송주의. 꼭 기억하십니다. 이때 도착하면 소급해서 발송한 날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청약과 청약의 유인이 있습니다. 유인은 청약과 뭐가 다르냐면 청약은 금액을 확정해서 제시한 거를 청약이라고 그래요. 금액을 뭐한 것? 확정해서 제한한 거 청약. 근데 유인은 뭐죠? 금액을 뭐하고 금액을 정하지 않고요. 정하고요. 정함이 없이요. 정함이 없이 제한한 거. 제한서를 넣은 거를 유인했다라고 그래요. 유인했다. 금액 정하고 제한하면 청약. 안 정하고 제한하면 유인. 예컨대 회사에서 근로자 구함 그래서 근로자 구함. 전산직 근로자 구함 이렇게 돼 있죠. 근무 시간은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휴무 4번. 근데 뭐가 없어요? 금액이 없어. 금액은 뭐라고요? 추후 협의 가능. 추후 뭐 가능? 그럼 이거는 회사에서 낸 이 구인 광고는 청약인가요? 유인인가요? 오케이 끝. 청약은 어떻게 돼? 금액이 최종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되죠? 오케이.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2조.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뭐하지 않을 때요?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뭐가 있을 때? 사실이 있는 때. 뭐가 있는 때?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은 성립하지요 라고 하는 거를 의사실현이라고 그래요. 의사실현. 예컨대 이거죠. 볼까요? 우리 자판기에다 캔커피 먹고 싶으면 어떻게 돈을 투입을 하죠? 투입구에 넣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인가요? 안 사겠다, 사겠다. 사겠다는 무슨 표시를? 승낙의 표현을 뭘로 한 거예요? 말로요, 행동으로요? 행동으로 한 거죠? 이를 의사실현이라고 그래요. 그럼 자판기가 이렇게 입 벌리고 있잖아. 그죠? 자판기가 한 개에 얼마라고 써 있어요? 1,000원이라고 써 있죠? 금액 적혀 있어, 안 적혀 있어요? 이게 바로 청약이에요, 유인이에요? 청약이다, 이게. 이게 청약한 거야, 자판기가. 나를 사랑해 주세요. 이게 청약이죠. 그때 B가 어떻게 했어요? 돈을 어떻게 하면? 집어넣죠? 그거를 의사실현이라고 그래요. 의사실현.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뭐가 있을 때?
사실이 있는 때, 그죠? 돈을 투여했죠? 그럼 사겠다는 거야, 안 사겠다는 거야? 예. 그때 계약이 되는 거야, 그때. 이를 의사실현이라고 한다, 의사실현. 우리 마트 가면, 홈플러스 가면 어떻게 해요? 장바구니에 막 담아놓죠? 금액 표시돼 있죠, 그죠? 그건 청약이야. 마트가 청약을 한 거야, 그죠? 이 금액의 물건 팔아달라고, 그죠? 내가 어떻게 해? 담아놓죠? 넣어 가지고 어디에 올려놔요? 계산대 위에 올려놓죠? 말해요, 말도 안 해요? 말 안 해요, 그죠? 나올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해, 그죠? 쓱 나오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 계산대 직원이 어떻게 해요? 총액 얼마라고 그러죠? 결제하면 뭐야? 사겠다는 의사를 뭐 한 거예요? 의사실현을 한 거죠. 승낙의 표시로 인정되는 뭐가 있을 때?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은 체결되었다. 오케이. 이를 무슨 실현? 의사실현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보통 계약은 청약하고 승낙으로 되는 게 일반적이죠. 보통의 계약은 언제 이루어져요? 청약과 뭐? 승낙으로 되죠? 이 아주 특수한 경우죠. 특수한 경우. 다음 계약의 효력 보시겠습니다. 계약의 효력. 두 사람이 계약을 했습니다. 둘이 계약을 하면 써보세요. 구속력이 생깁니다. 뭐가 생깁니다? 구속력이 생겨. 구속받겠다는 선언이 바로 계약이에요. 내가 계약을 했다는 거는 계약서대로 구속을 받겠다는 선언이 바로 계약서죠. 그걸 어기면 계약 위반이야. 그렇죠? 어기면. 이때 이 계약이 무슨 계약이면? 써보세요. 무슨 계약이면? 쌍무계약이면. 무슨 계약이면? 쌍무계약은 채무가 한쪽만 있어요? 서로 있어요? 서로 있죠? 그럼 이게 어떻게 움직이느냐면 일방이 어떻게 하면? 이행을 하면 일방 쪽에서 채무를 뭐하면? 타방도 어떻게 해요? 같이 움직이는 거죠. 이게 무슨 계약이에요? 쌍무계약이에요. 이를 동시행이라고 그래. 동시행. 무슨 이행이라고 그런다? 동시행 관계에 있다고 그래요. 밑에 볼까요? 사례로 이행하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쉬워요. 임대차가요 종료되면요 임대인은 뭐를 빼주게 돼 있어요? 보증금을 빼줘야 되죠, 세입자한테. 그럼 세입자는 뭐를 빼줘요? 방을 빼줘야 되죠. 여기에 서로 무슨 관계에 있습니다? 동시행 관계에 있죠. 주인은 뭐를 빼주고요? 세입자는 하나 들어볼까요? 전세 계약이, 전세권이 종료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 했는데 임대차하고 살짝 바뀌었어요. 임대차에서는 세입자가 뭐만 빼주면 돼? 방만 빼주면 되죠. 근데 전세권에서는 요놈의 전세권은 방만 빼주면 돼요? 말소 서류까지요? 그놈이지, 바로 그놈. 무슨 서류? 말소 서류를 제공해야 됩니다. 왜? 방을 빼도 등기가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근데 임대차는 주인이 뭘 빼주고 주인이 보증금을. 세입자는 이 두 가지가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고 그래요? 동시행 관계에 있다. 그럼 주인이 안 주면, 보증금 3억을 주면 안 주면? 안 주면 안 주죠? 안 줘, 안 줘. 안 주는지 못 주는지 모르겠어요. 못 주면 세입자는 어떻게 해요? 방을 빼, 안 빼? 안 빼. 나 안 빼, 안 빼. 나 안 빼. 주면, 보증금 주면 어떻게 하고요? 같이 줘요. 그죠? 이쪽에서 이행을 하면 어떻게 하고 이쪽에서도 같이 이행하는 거예요. 그죠? 같이. 똑같이 따라가는 거야. 이행을 하면 이쪽에서도 어떻게 타방도 같이 하는 거죠. 그 계약을 무슨 계약? 쌍무계약이라고 그래요. 쌍무계약은 쌍방의 채무가 똑같은 형태로 움직여요. 일방이 어떻게 하면 일방이 이행을 하면 타방도 어떻게 해? 똑같이 이행을 하죠. 이를 동시행이라고 그래. 동시행. 무슨 이행? 보증금 줘. 내가 방 뺄게. 동시에 이행하죠. 매매면 매도자가 뭘 줘야 돼? 매도자가 빌라를 줘. 빌라를 매매했으면 빌라 줘야죠. 매수자는 뭐를 줘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서로 무슨 관계 있다? 동시행 관계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안 주면 돈을 줘, 안 줘? 안 줘.
이를 동시행 항변권이 있다. 항변권. 여기 볼까요?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빼주고요, 안 빼주고요? 안 빼주고 임차인에게 방을 빼달라고 요구하면 임차인이 어떻게 할까요? 빼줘요, 안 빼줘요? 버티죠? 보증금을 뭐 할 때까지? 빼줄 때까지 버팁니다. 버틴다. 이를 동시행 항변권이 있다고 표현을 해요. 무슨 항변권이 있습니다? 동시행의 항변권이 있다. 항변권. 딱 한 단어로 뭐예요? 버티기야, 버티기. 뭐 할 때까지? 야, 네가 안 주니까. 네가 보증금 안 주니까 내가 버티는 거지. 이를 무슨 항변권? 예, 우리 실무에서는 버티기요, 버티기. 법조문에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편무계약이에요, 쌍무계약이에요? 쌍무계약입니다. 편무계약은 버티고 말고 없어. 왜? 한쪽만 주는 거니까. 따라서 동시행이라는 문제는 어디에서만 생길까요? 쌍무계약에서만 논의가 되는 거지 편무계약은 논의할 건덕지도 없다. 일방은 상대방이요. 상대방이 채무를 뭐 할 때까지요?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를 어떻게 해요? 거절하고 버틴다. 거절한다가 뭐죠? 버틴다, 버틴다. 상대방이 뭐 할 때까지? 줄 때까지 버티는 권리를 동시행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계약이 공평하니까. 그래야 편파적이에요? 공평해요? 그래도 이 동시행 항변권은 무슨 원리에서? 공평의 원리에 근거해서 생긴 원리가 되겠습니다. 너가 줘야 내가 주는 거지. 내가 왜 먼저 줘야 돼? 그죠? 이를 동시행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매매가 되면 그래서 빌라를 매매하면 매도자는 빌라를 주고 매수자는 뭐를 주고 그러면 돈을 주죠. 이 두 가지가 서로 무슨 관계에 있습니다? 동시행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올해 시험 문제. 빌라를 은행에다가 저당을 잡혔어요. 뭐를 잡혔어요? 저당 잡혔어요. 대출 3억 받고. 그죠? 그럼 은행은 저당권 가지고 있죠? 채무자 입장에서는 빚이 얼마예요? 빚이? 3억이죠? 그럼 3억을 변제하는 거하고요. 3억을 변제하는 의무하고 이거 변제하면 은행이 어떻게 해요? 저당권을 둬야 돼요? 말소시켜줘야 돼요? 없애줘야죠? 이 두 가지는 동시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당권이 말소되려면 뭐를 먼저 갚아야 됩니까? 변제를 먼저 해야 되죠? 이 변제가 먼저다, 먼저. 이 두 가지는 뭐가 아니다? 동시행이 아니다. 매매일 때는 동시행입니다. 매매면 빌라 주고 돈 주는 것이 동시행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된 거를 뭐 하려면? 말소하려면. 그죠? 뭐가 먼저다? 변제가 먼저지. 이때는 동시행 관계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현실 거래할 때는 내가 돈 3억을 주면 3억을 이렇게 주면 현실에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매매 계약을 할 때 매수인이 돈 3억을 줬어요. 3억을 얘한테 건네줘. 매도인한테. 그럼 매도인이 뭐를 줘야 돼요? 3억 주면 이쪽에다 뭘 줘야 돼요? 빌라를 넘겨줘야죠. 빌라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는 서로 무슨 관계 있어요? 동시행하는 게 맞죠? 공평하죠. 빌라 주고 돈 주는 게 공평하죠. 근데 얘가 3억을 주면 쟤한테 뭐를 끊어달라고 그래요? 영수증 끊어달라고 그래요. 그건 동시행 맞아요. 3억 줄 테니까 뭐 끊어주세요? 영수증 교환하죠. 그건 동시행입니다. 근데 뭐를 변제하는 거? 변제를 해서 뭐를 없애는 거? 저당권을 없애는 거죠? 이거는 동시에 하는 거예요? 변제가 먼저야? 오케이. 올해 시험 정답. 동시행인 게 있고 먼저인 게 있어요. 이거 구별하는 게 앞으로 논점. 오케이. 제가 급해서 지금. 여기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 보실까요? 페이지 보시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257쪽입니다. 257쪽 보시게 되면 제목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되고 그림이 하나 나오죠.
자, 요 그림을 쉽게 설명드리면 갑이요, 이 홈쇼핑에 연락을 합니다. 홈쇼핑에. 여성분들이 이거 많이 써요. 그죠? 예. 따님이나 며느리가 많이 씁니다. 홈쇼핑 업체에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여기다 돈을 줄 테니까 물건을 보내달라. 누구한테 보내달라? 어머님한테. 우리 어머님을 수익자로 해서 물건 보내주세요라고 수익자의 주소를 보내줘요. 이때 계약은 그럼 누구하고 맺게 되죠? 저 딸하고 누구하고? 홈쇼핑하고 둘이 계약을 합니다. 수익자를 누구로 해서? 제3자로 해서. 이때 조심할 거는 계약은 누구하고 맺어지는 거죠? 갑과 을이, 홈쇼핑하고 딸이 계약을 하는 거죠. 여기서 계약이 되는 거죠. 계약이. 그럼 계약을 할 때는 제3자가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 얘가 누구여도 태아여도 돼요. 태아. 태아를 위해서 보험계약을 이렇게 해도 돼. 이쪽 보험계약을. 그죠? 예, 이쪽에서 요청을 하니까 이쪽을 요약자라고 그래요. 요약자. 요청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홈쇼핑은 승낙을 했으니까 낙약자. 우리 요역지하고 승역지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요역지는 뭐야? 길을 쓰자고 요청한 거죠? 요역지. 승역지는 편익을 승낙해 준 거죠? 승역지. 막 헷갈리면 안 되는데. 그죠? 이건 누가 요청을 한 거예요? 딸이 요청한 거죠? 요약자. 홈쇼핑이 수락을 했죠? 낙약자. 둘이 계약을 한 거라고. 흥정을 해서. 그죠? 예. 안마기나 아니면 뭐 밍크쿠트를 계약을 합니다. 이렇게. 어머님한테 보내기로. 수익자는 돈을 지불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돈은 누가 이쪽에서 지불하죠? 여기는 이익만 받는 거죠. 이익만. 그죠? 계약은 이 둘이 하는 겁니다. 이 물건이 마음에 안 들거나 흠이 있으면 이 물건에 흠이 있다. 이 밍크쿠트에. 계약 파기나 취소는 누가요? 수익자가 취소 권한이 없어요. 왜 없어요?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수익자는 무슨 권한이 없습니다? 취소권, 해제권이 전혀 없어요. 둘이 계약을 하는 거죠. 둘이 계약을. 그럼 이 계약이 여기서 깨지면 매매 계약이 뭐하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면, 취소되거나 뭐가 되면 깨져버렸어요. 그럼 수익자는, 어머님은 저 밍크쿠트나 안마기를 받을 권리요. 수익자가 받을 권리가 보장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가 꽝 되면? 예, 이 계약이 취소나 무효가 되면 수익자가 뭐여도, 선이여도, 수익자가 뭐여도 보호돼요? 안 돼요? 전혀 보호 안 돼요. 전혀 보호 안 됨. 전혀 뭐가 안 됨? 보호됩니다. 보호 안 됩니다. 보호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저 수익자 어머님의 권리는 전적으로 뭐에 의존하게 돼 있어요? 이 매매 계약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이게 안전해야만 수익자 권리가 있는 거지. 이 계약이 뭐가 되면, 꽝 되면 수익자 권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이를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세부적인 논의 나중에 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 계약 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해제. 계약을 해제한다는 뜻은, 해제나 뭐를 한다는 거? 해지를 한다는 거는 계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계약 파기라고 그래요. 파기를 하는 거는 구속력에서 벗어나겠다는 거죠. 이를 해방유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래요? 해방되겠다. 구속력에서 벗어난 해방유가 생긴다. 난 더 이상 이 계약 관계로부터 벗어나겠다는 뜻이 바로 계약 해제나 해지죠. 원인은 뭐예요? 원인은 내 마음대로 해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법이 정해놓은 해제 원인은 채무불이행일 때요. 일방이 뭐 했을 때? 채무불이행이 되어야 해제가 되는데 이를 법정해제라고 합니다. 법정해제는 법전에 정해놓은 거예요. 해제 원인을.
이를 무슨 해제? 법정 해제. 반면에 합의 해제는요. 합의 해제는 채무 불이행 때문에 계약이 파기된 게 아니라 뭐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뭐 때문에? 합의가 원인이죠. 합의. 합의가 원인이 돼서 계약을 파기한 거죠. 이를 무슨 해제? 두 가지가 있어. 그래도 해제는. 그러니까 오도하고 저희 뉴진스도 지금 하이브하고 지금 잘 마무리되는 거는 법정 해제보다 뭐가 깔끔한 거죠? 합의 해제가 깔끔한 거죠. 깔끔한 거죠. 그래서 해제나 해지가 되면 계약 관계로부터 벗어나 가지고 뭐가 생깁니다? 해방이 됩니다. 해방. 두 장을 더 점프하겠습니다. 좀 더 점프 좀 할게요. 자, 계약금 해제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금 해제 교재는 몇 페이지냐면 페이지 볼까요? 페이지가 267입니다. 자, 이 계약금 해제를 제가 펼쳐드린 이유는 이 계약금 해제는 계약법에 있는 주제인데 이건 민법 총칙에서도 계속 쓰기 때문에 그래요. 민법 어디에서? 총칙에서도 계속 활용이 되고 응용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주제를 시간이 좀 지났지만 몇 분 동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볼까요? 우리가 빌라를 매매 계약을 하면 이 빌라를 10억에 매매 계약을 했다고 해볼까요? 매매 계약은 우리 공부하시는 것처럼 요물 계약인가요? 낙성 계약인가요? 낙성 계약입니다. 그럼 계약이 언제 되죠? 약정하면 됩니다. 그죠? 저 빌라를 내가 10억에 사겠다고 약정했죠? 약정할 때 되니까 무슨 계약? 낙성 계약이다. 뭐가 낙성 계약이라고요? 매매는 낙성 계약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현실은 또 다른 액션을 해요. 뭐를 걸어요? 계약금을 걸어요. 고객님, 계약금은 얼마 준비하셨나요? 라고 중개업자가 물어봐요. 그렇죠? 그랬더니 매수인이 뭐래요? 계약금이 얼마인데 10%니까 10억이니까 10%면 얼마? 1억이죠? 1억을 걸면 계약금 계약이 체결이 된 거예요. 그럼 계약은 두 개가 된 거예요. 하나는 무슨 계약이? 매매 계약이 된 거예요. 또 하나는 무슨 계약이? 계약금 계약. 두 개의 계약을 한 장의 계약서에 때려 넣은 거야.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이게. 계약서 몇 장에다가? 종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복사를 좀 해왔어야 되는데 여기 멋있게 마감을 하려고 제가 하루키 수소를 적어왔는데 그럴 시간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럴 시간 없어요. 전혀 없어요. 계약서에 보면 이렇게 계약서 보면 맨 위에 뭐 있어요? 매도자 있죠. 그죠? 그 다음 뭐 나와? 매수자 나오죠? 그리고 매매 대금 총 얼마? 총 얼마? 금 10억이라고 나와. 그죠? 금 10억 나와 있고 중도금 그 다음에 잔금 그 다음에 뭐 나와요? 맨 위에 계약금 나오죠? 계약금 금 얼마를? 1억은 어떻게 한다? 당일 교부한다. 당일 교부합니다. 그죠? 매매는 언제 되고 매매는? 약정할 때 되니까 낙성계약이에요. 중도금은 언제? 잔금을 언제 준다라고 약속을 하죠. 그 매매계약서 쓴 거야. 근데 밑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계약금은 당일 교부한다라고 그랬죠? 무슨 계약을 한 거예요? 요물 계약을 한 거예요 지금. 매매에 대해서는 무슨 계약을 하고? 낙성 계약을 친 거고 계약금에 대해서는 교부를 했죠. 무슨 계약을 친 거예요? 요물 계약을 친 거예요. 두 건의 계약을 한 장에다 때려 넣은 거라고. 그런 일반인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리죠. 왜 한 장에다 넣냐고. 그죠? 그러니까 분리가 안 되는 거야 머릿속에서. 그럼 우리는 이제 공부를 했어요.
매매는 무슨 계약이고 언제 돼요? 약정. 합의했죠? 10억에 넘겨주기로 계약하면 계약된 거야. 계약금은 약정해야 돼요? 교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계약금 계약이 되는 거야. 왜? 법이 그렇게 선언했어요. 그럼 계약금을 걸었는데 집값은 오르거나 내려가 둘 중에 하나죠. 올라가면 좋아 안 좋아요? 매수인이. 올라가면 집값이 막 올라가. 누가 좋아요? 매수인이 웃죠? 그럼 누가 울어요? 얘 울어. 왜 내가 계약만 하면 집값이 올라? 거꾸로 이게 떨어지면 바뀌죠? 떨어지면 누가 웃어요? 얘 웃고 누가 울어? 그죠? 얘가 울어. 울면서 어떻게 해요? 자꾸 떨어지면 잔금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집값이 계속 폭락을 해. 그럼 매수자가 움직여요. 그죠? 굳이 저걸 살 필요 있냐 이거. 10억에 계약을 했는데 지금 6억까지 빠졌어. 6억까지. 사는 게 좋아요? 계약금 포기하는 게 나아요? 그죠? 이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거를 계약금 해제라고 한다. 무슨 해제? 여기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계약을 파기하는 해제에는 그죠? 해제가 있었고 또 뭐가 있었죠? 합의 해제가 있었어요. 그죠? 해제는 원인이 뭐였어요? 원인이? 어느 한쪽이 뭐 할 때? 채무불이행할 때 계약을 파기하는 걸 무슨 해제? 법정 해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쌍방의 뭐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파기하는 거죠. 합의로 파기하고 구속에서 벗어난 해방이 되는 거야. 그죠? 지금 뉴진스가 저걸 원하고 있다고 속으로. 합의해서 끝내기를. 소송 가서 좋을 게 없죠. 그죠? 변호사만 뒤에서 웃지. 그죠? 변호사만 막 웃어. 돈이 얼마나 많겠어. 저게 착수금이. 1,000억대가 넘으니까. 그죠? 변호사는 뒤에서 뭐 하고 있어요? 웃으면서 긁어 자꾸. 싸우도록 긁어. 쟤네들은. 말은 뭐라고 그래? 말은 고객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그래. 그죠? 말은 그래놓고 뒤에서는 어떻게 해요? 딴짓거리에 변호사는. 돈 벌었죠. 그죠? 저거 한 건이면 변호사는 평생 벌었어. 6천억인데. 그러는 거예요. 변호사는. 이게 법은 알아야 내가 핸들링을 해. 변호사를. 내가 모르면 변호사한테 완전 놀림당해. 내가 알아야 눌러야만 변호사가 핸들링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완전히 돈만 갖다 주는 기계가 되는 거죠. 어쨌거나 해제에는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파기되는 법정 해제가 있고 채무불이행과 무관한 뭐에 의해서 합의로 끝내는 것도 되죠. 그를 무슨 해제? 근데 얘는 뭐예요? 얘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하는 거야. 그래 무슨 해제? 해제가 3개야 이제. 다르죠? 적어보세요 이제. 이거 적으라고 제가 지금 이걸 붙잡은 거예요. 이유가. 이걸 알아야 민법 총칙을 끌고 갈 수 있거든요. 민법 총칙은 맨 먼저 하는 파트가 아니라 맨 나중에 해야 되는 파트예요. 왜? 뒤에 걸 알아야 끌고 올 수 있어. 강의를 좀 하신 분이라면 정말 이거 고민하신 분이라면 이거 알아요. 민총부터 강의한다. 말이 안 되는 거야. 왜? 뒤를 알아야 이걸 연결할 수 있거든요. 논리적으로. 적어보겠습니다. 해제는 이 해제 말고 무슨 해제가 있어요? 법정 해제라는 친구가 있고 또 무슨 해제? 합의 해제라는 친구가 있다. 근데 여기는 해제는 해제인데 무슨 해제? 이거는 계약금을 뭐하고요? 포기하고. 계약금을 뭐하고?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하여 무슨 해제? 계약금 해제 또는 해약금이라고 명명했다 이거죠. 언제까지요? 중도금 주기 전까지. 언제까지 합니다? 중도금 지급 후에요? 전까지요? 이때까지만 돼. 이때까지만. 매우 중요한 한계가 시점상 한계가 이거예요. 중도금 들어오면 안 돼요. 그죠? 법조문 보겠습니다. 565조 해약금.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뭐한 때는? 교부한 때는. 교부한 때의 별표.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뜻? 요물계약이라는 뜻이다. 무슨 계약이라는 뜻이다? 요물계약이라는 의미가 이거다. 약정을 했어요. 교부를 해야 돼요. 교부. 약정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낙정계약은 약정하면 되는데 계약금 계약은 약정으로 돼요. 교부해야 돼요.
무슨 계약? 요물 계약의 근거가 이거다.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으면 없으면 일방이 뭐 할 때까지요?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되고, 요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를 다른 말로 풀어내면 무슨 뜻? 중도금 지급 전까지. 중도금 지급 후에 전까지요? 전까지 교부자는 매수자죠. 매수자. 이를 뭐하고? 포기하고, 수령자는 매도인입니다. 매도인. 계약금은 누가 교부를 해요? 매수자가 교부하죠. 매수자는 포기하면 돼요. 그죠? 수령자는 매도인이죠. 매도인은 몇 배를 주고? 2배를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를 무슨 해제? 계약금 해제. 소위 뭐라고 그럽니다? 해약금이라고 그래요. 그럼 계약을 파기하려면 언제까지 할 수 있어? 언제까지요? 어떤 방법으로? 계약금을 뭐 한 채로? 포기하고 해지하는 거죠? 수령자는 몇 배 주면 돼요? 수령자, 매도인은? 매도인은 2배 토해내면 되죠? 그러면 계약이 파기되기 위해서 전제 조건으로 그냥 파기돼요? 계약금을 날려야 돼요? 그 계약금을 뭐라고 그래요? 해약을 위한 금, 그래서 해약금이라고 한다. 담보 책임을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돼서 담보 책임을 좀 할까요? 담보 책임이요. 269페이지. 9분만 더 지출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옆에 적으실 거. 민법 총칙과 그대로 연동됩니다. 자, 의의부터 개념부터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매매 목적인 재산권에 하자가 생기면 매도인이 누구한테요?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책임을 무슨 책임? 담보 책임이라고 해요. 우리가 빌라나 부동산을 매매로 거래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재산에 뭐가 있으면? 하자, 흠이 생기면 흠. 원래는 흠 있는 거 거래하면 안 되죠? 근데 흠을 발견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 원래 흠이 있으면 거래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죠? 거래 안 한다고요? 거래 안 해요? 해요? 중고차 사요? 안 사요? 사요. 흠 있는 거 알고 사. 대신에 금액을 어떻게 해? 깎아가지고 하면 되죠. 왜? 거래돼요. 충분히.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흠은 계약할 때 발견되지 않은 흠이 있었다는 거죠. 발견되지 않은 뭐가 생겼다? 흠이 생겼어. 그럼 누가 책임져요? 누가? 매도인이 누구한테요?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책임을 무슨 책임? 담보 책임이라고 하고, 이 담보 책임 규정은 다른 무슨 계약에도 유상계약, 교환이나 임대차에도 뭐합니다? 준용. 준용이 무슨 뜻? 끌어다 써요. 따라서 담보 책임은 매매에만 써먹어요? 교환에도 써먹어요? 교환을 했는데 그 빌라에 누수가 생기네? 빌라에 뭐가 생겨요? 빌라 임대 얻었는데 빌라에 뭐가 생겨요? 결빙이 생겼어. 그죠? 이것도 다 담보 책임이 준용됩니다. 이때 담보 책임은 크게 2가지로 쪼개지는데요. 물건의 하자와 무슨 하자? 권리하자. 2개로 갈라집니다. 권리하자는 많아요. 이거 한 3시간 해요. 이거 못하니까 물건의 하자만 10분 동안 정리하겠습니다. 밑에 사례로 이행하기. 이쪽 먼저 볼까요? 밑에 77세의 을이 뒤늦게 결혼한 외아들의 신혼집으로 쓰기 위해서 갑소유 빌라를 얼마에 계약을 했습니다? 5억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계약금 얼마를 걸었어요? 5천만 원 걸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잔금지급일에 집을 둘러보면서 집에 뭐가 있는 거를요? 누수가 있는 거를 발견했어요. 계약할 때 하는 거야? 뒤늦게 하는 거야? 그죠? 이때 을이 집주인 가백이 할 수 있는 조치가 뭐냐 이거죠.
집을 계약을 했는데 집에 뭐가 생겼습니다. 누수나 뭐가 균열 있죠. 하자가 있었다고요. 하자가. 그죠? 그때 매수자가 누구한테요? 집주인에게 뭐라고 가서 따질까요? 가볼게요. 첫째, 이 담보 책임은 매수자가 저 집 판 사람에게 따지는 거야. 왜? 이런 뭐가 있는 거를 하자가 없는 걸 넘겨야 되는데 뭐가 있는 거를요? 하자가 있는 빌라를 넘겼죠? 그럼 매수자가 얘한테 책임 추궁을 하는 거야. 책임 추궁을. 뭐라고요? 뭐라고? 전제 조건이 있어. 전제 조건. 첫째, 매수자가 하자를 모르고 있어야 돼요. 모르니까 악이요 선이요? 선일 때. 반대로요. 하자를 뭐하면? 알고서 하면 안 돼요. 알고서 하면 책임 물어 못 물어? 못 물어요. 언제만 물어요? 선일 때 모르고, 선일 때 모르고 샀을 때 따지는 거야. 과일 사면 이런 거 많아요. 겉에 보면 멀쩡하죠. 그죠? 멀쩡한데 뒤에 가서 뒤 이렇게 뒤집어 보면 어때요? 썩어 있죠. 그러면 따져 안 따져? 따져. 그게 담보 책임이에요. 하자를 알았을 때 몰랐을 때. 선의가 첫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는 언제까지 따져요? 6개월 안에 따져. 6개월. 중요해요. 그래도 6개월 안에. 안날로부터 6개월이에요. 안날. 하자를 안날로부터 발견한 때로부터 6개월이에요. 우리 점유물 반환 청구는 몇 년 안에 했죠? 점유물 반환 청구는 1년이죠? 오늘 민법은 여지껏 했는데 숫자 2개 했어요. 그죠? 민법은 숫자 잘 안 건드려. 그래서 숫자 별로 안 나와. 단 하나도 시험에 안 나올 때가 많아요. 가끔 나와. 가끔. 그 민법은 숫자 싸움 과목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법 이론을 구성하는 거지 숫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첫째, 매수자가 하자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모르고 있어야죠? 얼마 안에? 6개월 안에 해야 됩니다. 세 번째 갑니다.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정도면 이 누수 때문에, 누수나 균열 때문에 목적 달성이 뭐예요? 불가능해. 그럼 계약 뭐 할 수 있어요? 해제 처리가 돼. 해제 처리. 파기하고 돈 돌려받으면 돼요. 어느 정도일 때? 목적 달성이 뭐하면? 그럼 물이 얼마나 누수 생겨야 돼? 물이. 요거는 사안마다 달라요. 그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법조문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목적 달성이 뭐라고? 불가능하면 해제가 됩니다. 이를 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중대한 하자. 무슨 하자? 중대하자면 해제가 됩니다. 중대하자면 해제가 돼요. 거꾸로 목적 달성이 가능해. 그럼 빌라에 못 살아요? 거주는 돼요? 거주는 되죠? 그럼 이거는 목적 달성이 가능하니까 중대한 하자요? 경미한 하자요? 경미하자죠. 경미하자. 경미한 거죠? 그땐 해제가 안 되고 뭐만 돼요? 손배만 돼. 손배만. 결론. 물건의 하자는, 내가 빌라나 물건을 샀을 때 하자는 세 가지 주제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 하자를 알 것 모를 것. 모를 것. 모를 것. 그죠? 써니. 몇 개월 안에? 중대하자면, 중대한 하자면 손해배상이요, 해제요? 경미한 하자면 클리어. 3개요. 3개로 담보 책임이 마감되는 거예요. 6개월 지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뒷장에 볼까요? 3번에 보면 만약 집에 하자가 존재하는 걸 뭐하고 사면? 알고 집을 샀죠? 그럼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왜? 하자가 알고 사면 책임 물을 수 없어요. 담보 책임은 언제만 물어요? 모를 때만 물어요. 모를 때만.
자, 우리 민법 580조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볼까요? 매매 목적물의 하자가 있을 때 목적물의 하자를 물건의 하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목적물의 하자가 있죠? 그때 575조 규정을 뭐한다? 준용한다 그랬어요. 준용한다. 그러다 씁니다. 그죠? 이때 목적 달성할 수 있으면, 없으면, 있으면 중대한 하자요, 경미한 하자요? 목적 달성이 되죠? 그럼 해제는 뭐하고 뭐만 가능해요? 손배만 가능하고, 그죠? 거꾸로 목적 달성할 수 없으면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다. 그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면 중대한 하자죠? 중대하자면 뭐 할 수 있어요? 중대하자면 해제하죠. 해제. 경미하자면, 경미한 하자면 손배죠. 이거를 목적 달성이라고 표현해요. 목적 달성할 수 있냐 없냐. 됐을까요? 오케이.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거를 뭐한 때?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할 때는 책임 물어요, 못 물어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책임 물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580조를 우리는 특정물의 하자라고 그래요. 특정물의 하자. 무슨 하자? 특정물의 하자.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물건, 특정물. 빌라 같은 거는 세상에 하나예요. 그죠? 그 층의 그 높이는 딱 하나라고, 빌라가. 581조는 종류물의 하자라고 그래요. 종류물 하자. 580조는 특정물, 세상에 유일한 거. 581조는 똑같은 게 여러 개 있는 거죠. 그거를 무슨 하자? 종류물의 하자. 아우디를 뽑았는데 아우디에 결함이 생겼어요. 이놈의 차가 앞으로 굴러가질 않아. 그죠? 특정물이에요, 종류물이에요? 같은 종류가 여러 개 있죠? 예. 그때 2항 보세요. 2항.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 또는 뭐를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는데 하고요, 안 하고? 하지 아니하고 대신에 뭐를 청구할 수 있어요?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하자 없는 물건을 완전물 급부라고 해요. 완전물. 아우디 뽑았는데 결함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럼 그 차 내가 굴려요, 안 굴려요? 안 굴리고 새 차 뽑아달라고 그러죠?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다? 완전물 급부 청구야. 완전물. 해제는 언제? 해제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요. 엔진 자체가 결함이 있어서 안 가. 목적 달성 돼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해제하죠? 근데 손해배상은 언제요? 경미해. 아주 조그만 경미한 부품 결함이야. 그럼 해제 안 되죠? 손해배상이죠. 경미한 거. 그 해제나 손해배상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아우디에 결함이 생겼어요. 그죠? 그럼 매수인은 목적 달성할 수 없는 무슨 하자면? 중대한 하자면. 무슨 하자면? 중대하자면 뭐 하면 되고요? 해제. 해제하죠? 근데 조그만 부품 결함이야. 그럼 해제를 해요? 손배 청구해? 경미하자죠. 경미하자. 경미하자면 뭘로 해결해요? 손배 청구하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이거를 하고요, 하지 아니하고? 하지 아니하고 뭐 할 수 있다고요? 하자 없는 물건. 다른 말로 무슨 청구? 완전물 급부 청구할 수 있다. 완전물. 해서 종류물의 하자일 때 매수자가 구제받는 수단은 세 가지입니다. 그죠? 해제. 그 다음에 또는 뭐를요? 손배 청구를 안 하고 뭐 할 수 있다고?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세 가지 방법. 종류물의 하자는. 정리가 됐을까요? 물건의 하자.
물건의 하자는 전제 조건이요. 전제 조건이 첫째, 매수인이 선의해야 될 것, 악의일 것. 선의이고 몇 개월일 것? 6개월 안에입니다. 그죠? 6개월 안에. 그리고 경미한 하자요, 중대한 하자. 중대한 하자면 뭘로 가고요? 해제요, 해제. 그죠? 반대로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 무슨 하자? 경미한 하자면 해제가 아니라 무슨 청구? 손배요, 손배요. 그죠? 예. 이게 물건 하자의 결론입니다. 결론. 반대로 종류물의 하자는 살짝 달라요. 그죠? 종류물의 하자는 매수자가 구제받는 수단이 뭐가 있어요? 해제 또는 손배죠. 안 하고 뭐를 요구할 수 있어요? 완전물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이를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해요. 물건의 하자와 종류물의 하자를 묶어서 무슨 하자?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명명합니다. 노래를 한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인디안 보이라고 노래 아시나요? 원 리틀, 투 리틀, 쓰리 리틀 인디안 이거 아시나요? 노래에다가 한번 접목을 해볼게요. 인디안 보이입니다. 인디안 보이 원 리틀, 투 리틀. 자 시작. 물건하자 물건하자 선의일 때 6개월. 물건하자 물건하자 선의일 때 6개월. 중대하자 중대하자 해제예요 해제요. 그죠? 중대하자는 뭐일 때? 해제. 경미하자는 손배. 노래하겠습니다. 시작. 물건하자 물건하자 선의일 때 6개월. 중대하자 해제요 경미하자 손배요. 자 이렇게 좀 시간이 모자라긴 하지만 예, 계약법까지요. 개괄적인 민법의 흐름을 같이 호흡을 해보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기본 이론 마치시고요. 기초 이론 마치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민법의 기본 이론 들어가도록 합니다. 예, 기본 이론은 예, 기초가 됐다는 전제하에 이제 본격적인 싸움을 걸 거예요. 민법하고. 예, 훨씬 더 재미있고요. 훨씬 더 깊이가 있어요. 예, 대신에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민법이 과목에 무게가 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취득시효 조문 하나인데 판례가 몇 개 있다고요? 1200개 있다니까요. 취득시효 조문 하나로 교재 쓰고도 남아요. 유명한 그 양창수 교수라는 분 계세요. 대법관 했던 그분이 쓴 민법 주해가 24권이에요. 민법책이. 민법은 한 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원래 민법 책 4권이야. 4권짜리 한 권으로 줄여놓은 거야 지금. 이걸 한 권이라고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민법은. 양이 많은 과목이에요. 볼륨이나 깊이가. 조금 더 공부해 주시면 더 재밌고 예, 오늘 노래 하다 말하는데 제가 노래를 좀 더 연구하고 있어요. 노래를 통해서 예, 새로운 아이템으로 여러분에게 더 재밌고 흥미진진하게 민법을 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까 합니다. 예, 기본 강의에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